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신형 그랜저인데요. 부분 변경 모델이죠. IG 그랜저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 잠깐 외관부터 좀 보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그릴 디자인이죠. 아반떼, 소나타, 지금 그랜저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렇게 볼록하고 입체적이면서 일체형 그릴과 헤드램프가 구분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렇게 통이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체형 전면 디자인인데, 현재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죠. 이게 호불호가 갈리고,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반짝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독특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방향지시등인데요. 방향지시등이 여기만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옆에는 없거든요. 방향지시등이. 그래서 여기도 켜지고 좀 옆에 뭔가 신호가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대신에 저쪽 사이드 미러 바깥쪽에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공기구멍이 하나 있고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 있고요. 밑으로도 공기구멍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첨단 어떤 과학적이고 좀 이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느낌이 있고,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은 다른 거니까요. 뭐 디자인 설명은 이쯤 해두고 한번 뒤 좀 보실까요?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의 가장 큰 후면 디자인 특징은 사실 이 일자 등입니다. 일자로 LED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일자 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랜저 HG부터 이렇게 LED 선으로 디자인을 했죠, 현대차가. 그러면서 이번에 IG 부분 변경 모델까지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디자인이 최근 나온 자동차의 후면 디자인의 어떤 특징이죠.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저런 일자형 선으로 돼 있는 LED, 굉장히 얇고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요. 그런 디자인을 최근에 아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에어 스포일러 대신에 여기를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게 에어 스포일러 역할도 좀 하지 않나. 뭐 사실 현대차에서 그런 설명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이것이 에어 스포일러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선배, 여기 한번 좀 봐보세요. 이게 에어 스포일러 역할을 좀 할까요? 좀 하겠죠? 얘하고? 그죠? 아무래도 다운포스를 주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그런 의도로 좀 디자인이 된 거겠죠? 선배 보시기 어때요? 요즘은 어차피 다 여기 H를 올려서 이렇게 네. 다운포스 기능 자체로 이제 조금 미세한 바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은 될 텐데, 이 걱정스러운 건 여기서 다른 와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네. 아마 이걸 타고 넘어오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은 네. 와류가 형성되긴 할 텐데, 네. 이 소음들은 뭐 큰 영향은. 와류가 이렇게 도나요?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돌 텐데, 네. 내려온 거 하고 밑에서도 맴돌이가 또 생길 거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뭐 아마 소음 부분에서는 글쎄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으로 달렸을 때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세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어쨌든 최근 디자인 경향이, 네. 이게 하나의 가로바가 길게 가면서 이 전체가 하나 통일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램프로 지금 뭐 많은 차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시원한 확장감도 보여지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뒷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제 길게 되면 좀 차가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오면서 시승 갔다 오면서 보니까
색깔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네. 뒤가 오히려 왜소해 보이는 차들이 좀 있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만들 거면 완전히 수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약간 올라간 느낌이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 차가 좁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지 않나 뒤에서 볼 때. 그래서 뭐 이게 뭐 토실토실한 뭐 그 네. 뒷모습, 엉덩이 모습 어떤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모습, 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아져 있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다소 왜소해 보인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 도로상에서 좀 들을 것 같네요. 저게 지금 방향지 시등도 조금 작아 보이고요. 그죠? 방향지 시등이 좀 더. 근데 요즘 어차피 네. 뒷좌석 뭐 뒤 이제 운전자를 고려하면은 네. 너무 막 불빛이 번쩍여 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피곤하잖아요. 앞차가 그 방향지시성이 되게 강한 차들이 간혹 만나면은 정말 피곤한데 뭐 오히려 뭐 저런 정도 어쨌든 시인성만 있으면 되니까 이 차가 지금 왼쪽으로 간다는 뭐 이렇게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거 의지만 되면 되니까 크고 작은 거는 큰 영향은 근데 어쨌든 현대자동차 요즘 이제 그 이게 폰트를 주고 이게 아저씨도 이제 크롬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 조금 여기도 강조가 되고 여기도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디자인의 어떤 간결성, 심플함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지 않냐.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고 막 그냥 장식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세대한테는 좀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을 텐데 중장년 이상 시각에서는 좀 더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 선호를. 근데 결국 자동차 디자인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고 막상 내 차가 돼서 탈 때는 그런 디자인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평가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인데 결국 자동차 선택은 디자인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야 저 차 좋아 라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테고 근데 막상 디자인의 호불호 조금 불편해 보이는 이런 건 막상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안락감이라든가 승차감,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건 디자인이 그냥 희석됐다. 그동안 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감안될 수 있는. 어쨌든 이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심플해지고 숙성돼서 뭔가 이게 현대차의 아이덴티티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네. 이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크롬을 넣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크롬 가니쉬를 집어넣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뭘 지향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그랜저도 그동안 흘러오면서 HG, IG 그리고 이제 뉴 그랜저까지 흘러오면서 디자인이 조금 정리돼 가다가 가장 너무나 파격적인 게 되다 보니까 아마 필드에서는 그랜저의 어떤 고유의 그 모습이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쨌든 뭐 현대 입장에서는 이제 30, 40대 성을 겨냥했다기 하니까 그 젊은 층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디자인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전면도 아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너무 파격적인데 과연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아까 여러 대 모여 있을 때 보니까 그리고 비상등도 켜져 있고 비상등도 마름 목골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다음 앞에 모습도 이제 전체적으로 마름 목골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저는 멀리서 보면서 웬 벌집이 저렇게 많나 그런 게 딱 이게 첫눈에 느낌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강합니다. 어쨌든 강한 디자인이 우선은 사람들 시각에 눈길을 끌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게 이제 흙탕물이 튀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졌을 때 과연 이 차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앞모습에 이 틈새에 박혀 있는 이런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차하고 난 뒤에 과연 이걸 잘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아마 좀 이제 그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가 하나가 부러지든지 금이 가면 이거 통으로 다 갈아야 되나요? 그죠? 요즘은 어쨌든 그 모듈로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모듈로 갈아놓고 나름대로 아마 현대가 이쪽에 대한 강성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데미지 충격에는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범퍼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아파트 같은데 이중 주차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이중 주차 이런데 잘 견딜까? 음. 아까도 드는 생각이 이게 플라스틱인데 그러면 어딘가는 앞차하고 닿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중 주차 같은 거 할 때 앞차하고 닿는 게 여기잖아요. 이 자동차 번호판인데 번호판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범퍼에 딱 붙어 있으니까 범퍼에 그런 프레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강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릴에 그냥 범퍼를 이걸 다뤄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충격보다는 예. 부분적인 충격,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어느 한쪽에 이런 곳에 그 힘이 졌을 때 예. 이 한쪽만 깨지거나 할 수 있는 문제, 전체적인 데미지에서는 아마 충분히 강성이 되기 때문에 넓은 면이 부닥치면 강성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좁은 가나다란 뭔가 돌출되어 있는 그 물건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 부분만으로는 견디기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보통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 앞에 강하게 부닥치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면적인 넓은 물건은 충분히 했을 때 충분히 이 모든 게 지탱할 수 있는 강성은 충분히 될 겁니다. 되는데 그 돌출되어 있는 어떤 그 쇠고정이라든가 돌출된 어떤 부분에 한쪽이 강해졌다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그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현대차가 뭐 내구성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뭐 세계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조금 너무 멋을 내면은 사실 너무 못 내다 보면 또 내구성이 떨어지는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 안쪽에 예. 나름대로 얘들이 그 보강해가지고 보강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 보강해서 예. 그 이제 뭐 쿠션 예. 기능을 줘가지고 우레탄 우레탄 폼 뭐 형태로 그런 해가지고 예. 좀 아마 보강을 좀 해놓은 것 같네요. 아, 음. 그래요. 오늘 좀 질의 답변 시간 있으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랜저가 잘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정말. 근데 어쨌든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랜저가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 말로는 엔트리카가 이제 그랜저가 됐다. 과거에는 소형차 이제 그래서 오히려 소형차가 판매가 안 되고 네. 한때 이제 소나타가 뭐 엔트리 차다. 이제는 이제 누구나 첫 차가 이제 중형차급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엔트리급을 그랜저로 내려보는 그런 경향까지. 사실 이 그런 얘기가 가격대에 있어요. 예, 어쨌든 사실 가격대로 보면은 수입차를 사려고 하는 첫 고객들이 3천만 원 후반, 4천만 원 초반 그 차격을 비교하면은 사실 그런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랜저는 그 준대형, 대형차급 형태로 네. 간주될 수 있으니까 소형차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 수준의 금액인데 그렇죠. 뭐 스페이스도 넓고 모든 기능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뭐 첫 차를 수입차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입차를 타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가격대의 수입차를 사느니 차라리 그랜저가 낫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랜저가 그야말로 엔트리 차로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죠. 타실까요? 그러죠. 추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추가가 된 거지. 이게 일반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는 스타일로 다른 것들은 이제 통해져 있고 거의 뭐 높이가 낮고 이제 그런 쪽인데 이 프리미엄 차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격리되어 있는 운전자와 그렇죠. 보조석에 격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뭔가 이제 안락감을 주고 고급스러움을 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거는 좀 안락스러움과 고급스러움하고는 조금 디자인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좀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져. 지금
기능 쪽으로 초점 맞추고 그냥 집어넣는. 근데 여기서 딱 보는 건 이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가죽처럼. 이 가죽인가? 가죽 소재인가? 가죽의 흉내를 낸 거죠. 가죽은 아닌데. 근데 지금 여기에 딱 밑으로 내려오면 플라스틱이야. 너무 사우리 플라스틱을 딱 쓴 느낌이 딱. 그래도 하여튼 디자인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약간 벤츠 빌드 나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그랜저 이제 제네시스 넘어가면서 이런 식의 팝업 타입 형태로 해서 좀 세워주고 이런 모니터로 기존 IG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 같은 디자인인데 네. 사이즈가 좀 작지. 좀 작고 이거는 좀 12.3인가 좀 확장되어 있는 모니터로 바뀌어 있고 양쪽에 저런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사실 저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저런 이제 디지털 타입의 그 계기판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평면화됐다고. 과거에는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좀 안으로 움푹 파이고 그 아날로그 바늘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화되면서 그 그래픽이 상당히 막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바뀌면서 입체감도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은 저거를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개념까지 들어가 있다.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로 갈 거냐, 아날로그 타입으로 갈 거냐 약 600m 그런 쪽으로 가는데 1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저희 구간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생이 좋을 것 같은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고급스러움하고는 좀 떨어지는 여기 네,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 정면서도 그래요. 정면서도 그냥 정보 전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체감 주는 개념으로 테슬라 이후에 오면은 이렇게 그 큰 모니터 그런 식의 약 배경되고 1km 전체 확장감 양지 톨게이트입니다. 이런 쪽으로 맡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두 개가 잘라지면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럴까 이게 통으로 딱 연결돼 있는 거하고는 또 달라 이 중간에 갈라져 있는 게 딱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통 모니터 형태가 되면은 확장감이라든가 이게 좀 더 우와 할 텐데 이게 잘라져 있으면서 저쪽에 일체 평면으로 같이 쫙 한 평면에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서 다 보여. 보여요? 다 제가? 보여. 지금 이제 뭐 몇 킬로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조수석에서 사실 어떤 데는 보면 과거에 야 지금 몇 킬로지 이러면은 야 지금 몇 킬로로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봐야 몇 킬로인데 지금 이제는 여기 잔액이 8,200원입니다. 아, 여기 카드가 요 안에 들어있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운전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슬쩍 쳐다만 봐도 나와. 속도가 높아지면 불안감을 더 하겠지. 지금 180이네 막 이런 마음이 그 전에는 그냥 앞만 보니까 속도감이 없었는데 옆에 보다 보면은 그게 딱 느껴지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핸들링은 진짜 좋아졌네요. 그 예전에 그 특유의 그 현대차 특유의 그 왜 조금 유들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옛날 말로 그런 딱딱 자로잰 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술에 술 탄 물에 물탱이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핸들링인데 이거는 조금 그거하고 다르네요. 핸들링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제 뭐 전자식의 그렇죠. 스티어링 형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로지가 어떻게 좋은지 한번 그게 그 전자식 스티어링으로 되면서 좋은 차건 나쁜 차건 기술력의 차이가 이제 확 극복이 됐죠. 메이커들이. 왜 뭐 똑같은 전자식 같은 걸 쓰니까. 그 안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그 경험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미묘한 차이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차피 뭐 이것만 해서 바꾼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서스펜션,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댐핑, 그 시트 이게 다 어우러져야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고 하는 그게 구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울려줘야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뭐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지 어쨌든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
HG에서 IG 딱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것도 괜찮죠. 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요즘 추세가 이러니까. 요즘 뭐 이걸로 가니까. 근데 또 이게 선호도가 또 틀려. 또 이거 만지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손도 얹어놓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불편함을 왼손 볼 데가 없다 이런 사람이 좀 있더라고. 그래 기어 노브가 있어야 손도 좀 얹어놓고 좀 이렇게 잠깐 그러는데 선배는 어때요?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나는 있는 게 있는 게 편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운전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이 차가 암레스트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돼가지고 팔걸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럼 그건 극복이 돼.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은 두 손을 잡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안전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한 손은 이제 그 오른손 팔걸이에 놓거나 쉬는 경향이 많거든. 그게 이제 예전에 스틱 운전할 때 기아 변속을 하다가 노브에 이제 손을 두고 그러면서 자동 변속기로 가면서도 이제 손을 얹는 거에 대한 편안함,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는 게 그게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그 SBW 이게 전자 이렇게 그 노브로 바뀌면서 이 오른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다 보면은 좀 익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HG에서 IG로 바뀌면서 기아 노브가 짧아지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 들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가면서 사실 그것만 해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손 둘 때가 좀 달라지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야 그래도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걸로 위안이 되는데 이제 완전히 없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 있는 거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색하지. 근데 또 뭐 적응 운전하다 보면 적응이 되면은 그렇죠. 금방 적응되지. 이거 없어져. 근데 여기가 너무 넓지 않아요? 한 뼘 이상이 한 25cm 넘는. 나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리가 좀 길은 편이라 그런가 약간 좁아지지. 오른쪽 무릎 여기에 응. 닿아서 응. 좀 신경 쓰이는데 이게 계속 오래 닿고 있으면 아플 것 같은데요. 장거리 때는. 그래, 여기가 응. 조금 다 지금 요만큼 정도 자르지. 이렇게 그냥 한 뼘 이렇게 폭이 좀 좁아도 상관이 없는데. 좀 체구가 있는 사람 탈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왼발이 여기 걸려 있다고. 근데 보통 기존에는 이게 이제 좀 물른 걸로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여기 딱 걸려. 조금 크롬이 조금 아파. 압박감이 있어. 아프죠. 크롬이 딱 걸리네. 저도 여기 딱 요 모서리에. 지금 운전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요 모서리가 딱 여기 이게 무슨 뼈라 그러지? 그 무릎뼈 옆에 튀어나와 있는 맞아요. 부분이 딱 걸리네. 그죠. 응. 이거는 뭐 한번 손을 이거는 봐야 될 것 소재를 같은데. 구태여 여기에 가니쉬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둘러싸서 좀 푹신한 느낌이 되는 그런 재질로 바꿔줘야 이게 무릎이 딱 닿더라도 여기 뼈가 여기 딱딱 걸려. 내 사이즈에서는 뼈가 여기 정강이 뼈. 저도 여기가 무릎뼈가 근데 결국은 이 센트페시안의 얘 사이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요 사이즈. 요 사이즈에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처럼 이렇게 좀 파든지. 근데 이게 결국 이 차가 한국에서만 파는 차가 아니고 이게 분명히 미국도 수출을 준비하는 차인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등치도 더 좋고 다리도 더 긴데. 그렇지. 다리도 두껍고. 이거 분명히 두껍지. 살도 있고. 이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한계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 좁히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아마 요 안에 들어가서 구현해야 될 거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다음 포인트, 걸작 포인트 이게 작아지면 작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돼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자동차는 엔지니어링이냐 디자인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센트페시에서 나오는 요거에 대한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디자인, 수장,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나네. 피터 피터 시아라이어가
아우디에서 담아놨던 그런 많은 디자인의 그 DNA가 기아 현대로 넘어온 거지.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성향이 이제 현대 기아차에 좀 접목됐는데 그래도 기아는 기아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다. 근데 현대는 아우디 계열로 많이 갔다고 그 디자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지 그랜저 딱 놓고 아우디랑 같이 놓으면은 비슷해. 앞모습 보면은 헤드램프 위쪽 아래쪽 이게 보면은 비슷한 배치가 돼가지고 약 2km. 어디서 본 듯한 모습. 부란산 이제 그런 톨게이트. 거였지.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현대가 다시 지금 전환을 하면서 소나타, 그다음에 지금 그랜저까지 다시 이제 다시 또 다른 이제 변신인데 약 600m. 8km 아마 뭐 구간. 디자인이 이게 숙성되고 완성되고 하나의 어떤 현대 어떤 패밀리룩을 만들어 가려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차종별로 맞아. 뭔가 이렇게 또 가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약 1km. SUV는 이런 쪽으로 부란산 가고 그냥 톨게이트입니다. 프리미엄은 이렇게 하고 소형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니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도 아 이게 현대차다 라고 하는 독특한 얼굴을 아직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제는 그래도 전 세계 5위 안에 그렇지, 드는 글로벌, 생산량 글로벌 4위, 자동차 메이커가 5위, 됐으니까. 6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메이커라면 근데 여기 저기서 디자이너를 현대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서 이미 완성된 여기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섞으려니까 요금 첫 제각각으로 원이 되지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의 눈인데 원입니다. 최종 결정권의 성향 디자인은 밑에서 해오더라도 조금 뭐 참고를 하겠지만 결국은 결정권자가 어떤 취향의 스타일을 좋아하느냐가 기울어지겠지. 근데 요즘 이제 그 뒷모습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 그 콤비네이션 램프 해가지고 뒤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그 램프도 같이 따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삼성 또 그렇고 이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램프가 쭉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딱 좋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1km 앞. 좀 느리고. 누르면 닫히고 야 이게 히든 카드는 여기 딱 숨어 있네 여기를 터치하면 히든 카드네요 아주